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저녁 개최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재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진 한국의 미국인들이 향후에라도 혈육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정보를 구축하는 등 지원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일랜드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격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탄원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TSA 프리체크를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점검 및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요. 트리플레이가 오로라의 팍스밸리 카케어 플러스에서 오늘과 내일 관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일리노이주 교통부가 건설 작업 구역의 과속 단속을 위해 새로운 포토 단속 밴을 도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 에너지 가전제품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권장치에 못 미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하면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은 자체 핵무장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저녁 개최됩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맞붙는 재대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토론회는 시카고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열립니다. 두 후보자는 동전 던지기 결과대로 연단에 서며 한 후보자가 발언할 차례가 되면 상대 후보자의 마이크는 음소거 처리가 돼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2분간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반박할 시간은 1분씩 주어집니다. 이들은 2020년 대선에서도 두 차례 토론회를 했지만 전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맞붙는 것은 미 정치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토론회가 열리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90분간 이어질 토론회에는 후보자를 도울 참모도 또 이들을 응원할 관중도 없습니다. 펜과 빈 메모장, 또 물 한 병만 주어진 상태로 두 후보자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또 대내외 정책을 주제로 대결을 펼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죠. 지난 3월 국정연설 때와 같은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트럼프 캠프는 별도의 TV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인터뷰와 유세 연설을 이어가는 중간에 정책 전문가와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토론을 앞두고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46대 46 동률을 이룹니다. 이번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워낙 박빙인데다 또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상황이어서 작은 변화가 대선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첫 토론이 선거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올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5.7%로 예측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실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할 확률을 이같이 제시했는데요. 4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실버의 대선 예측 모델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33.7%에 그칩니다. 단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약간 높은 것으로 실버는 예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는 졌지만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대선은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50개의 주 대부분이 일반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주별 선거인단 표 전체를 몰아주는 승자 독식 선거인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가족과 헤어진 한국의 미국인들이 향후에라도 혈육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정보를 구축하는 등 지원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제니퍼 웍스턴 하원 의원에 따르면 하원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은 25일 한국의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웩스턴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델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는데요. 표결에서도 찬성 375표, 반대 8표로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의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향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일랜드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격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탄원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법정에는 당시 총격의 생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에 다수는 예상되는 유죄 인정이 접수된 후 피해자 진술이 있을 계획이었지만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크리모는 결국 형량 협상을 거부한 겁니다. 올해 23세의 로버트 크리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법정에 앉아 있었고 판사는 7명을 살해하고 48건의 총기를 이용한 가중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크리모는 아니오라고 말했고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는데요. 크리모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화요일 아들과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아들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모의 다음 심리는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역대 최고 수의 미국인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이라는 보도 해드린 바 있죠. 무려 7,100만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이 상당히 혼잡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팬데믹 완화 후 항공길도 다시 열리면서 공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도 팬데믹 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갑작스레 몰려든 관광객들로 보안 검색이나 신분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이전 대비 늘어나 여행객들의 불편함도 극에 달하고 있죠. 이때 TSA 프리체크와 같은 공항 검색 절차 신속화 프로그램에 미리 가입하면 검색대에서 기다리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행을 앞둔 항공편 여행객들에게 각자의 여행 패턴에 따라 TSA 프리체크, 글로벌 엔트리, 또 클리어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TSA 프리체크를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 점검 및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요.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트리플A는 오로라의 팍스밸리 카케어 플러스에서 관련 이벤트를 개최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오,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일반 대중에 오픈되어 있으며 트리플A 회원이 아니어도 등록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도 환영하지만 사전 예약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트리플A 측은 전했습니다. TSA 프리체크는 미국 시민 및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 열려 있죠. 직접 방문 예약을 위해서는 신원증명서와 시민권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 비용은 $78이며 승인되면 여행자는 일주일 이내 KTN, Non-Traveler 넘버가 담긴 프로그램 5년 멤버십을 받게 됩니다. TSA 프리체크 5년 멤버십은 글로벌 엔트리나 클로버 중 가장 저렴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헤오 공항을 포함한 전국 200개 이상의 공항 검색대에서 간소화된 보안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 비행이 잦은 여행객이라면 TSA 프리체크가 적극 권장되고 있는데요. TSA 프리체크 이용 시 일반적인 공항 보안 검색 통과 절차와 달리 신발, 벨트, 또 가벼운 외투 착용이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은 대형 전자기기도 가방에 보관한 채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주로 온라인 작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로라 시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방문 시 등록 및 승인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작성 시에도 이후에 가까운 기관에서의 대면 인터뷰 예약 및 방문을 거쳐야 합니다.
간단한 신원조사와 지문 및 사진 촬영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글로벌 엔트리는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함직합니다. 출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가입 시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가입비가 TSA 프리체크보다 비싼 $100 수준으로 멤버십 기간은 5년 동일하며 신청서 작성 후 오프라인 인터뷰 예약 후에 방문하면 됩니다. 클리어는 어떨까요? 이 신분증 확인 대신 여행자의 홍채 또는 지문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멤버십 유지 비용은 연 $189로 가장 비쌉니다. 다만 성인 가족을 인당 $50에 추가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가입이 필요 없으며 이용 시 무료입니다. 일리노이주 교통부는 건설 작업 구역의 과속 단속을 위해 새로운 포토 단속 밴을 도입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설 시즌에 사용 가능한 새로운 사진 촬영 밴은 모닥소사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에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밴에는 과속을 단속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를 표시하는 대형 표지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고속도로 안전 프로그램 담당 책임자 주안 퍼바는 보도자료를 통해 밴은 운전자에게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경고를 충분히 제공하고 과속이 포착되기 전에 속도를 늦추도록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부는 차량에 작업자가 있는 동안 작업구역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연구에 따르면 과속은 작업구역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 에너지 가전제품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그러한 노력의 핵심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사람들이 집을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 $14,000의 리베이트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한 혜택은 열 펌프 설치부터 스토브, 건조기와 같은 새 전자제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화석연료 배출을 낮추려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비영리 천연자원 보호연맹 로렌 아베넥 청장은 언급했습니다. 로렌 아베넥 청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공제와 직접적인 현금 환급의 형태 등으로 사람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관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연자원 보호협회에 따르면 2가지의 별도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먼저 홈스 리베이트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집 전체를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정부에 $40억 이상을 제공해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된 주택에서 달성할 에너지 절감량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35% 줄이도록 업그레이드한 주택 소유자는 최대 $4,0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구의 경우에는 이 리베이트 금액이 2배로 늘어나 최대 $8,0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고효율 전기주택 리베이트법으로 열 펌프나 전기 의류 건조기를 설치하는 등 집에 전기를 절약하는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 가구에게 역시 리베이트를 제공해 상당한 정도의 액수를 돌려주는 겁니다. 단 가구당 리베이트 한도는 $14,000여서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으며 동일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가구는 2번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열 펌프에 대한 홈스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청구하면 고효율 전기주택 리베이트법을 통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권장치에 못 미치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분석된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가운데 31%인 18억 명 정도가 신체활동 권장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체활동 권장량 미달률은 2010년보다 약 5%포인트 늘었고 2030년에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WHO의 권고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거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겁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시속 6km 미만의 걷기, 집안일과 또 골프 등이며 고강도 신체활동으로는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격하게 춤추기 등이 있습니다. WHO는 이 같은 권고 수준에 못 미치게 생활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치매, 유방암, 결장암 등의 병을 얻을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체활동 부족률은 아시아 태평양 내 고소득 국가와 또 남아시아 지역에서 40%로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높게 관찰됐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WHO 건강증진국장 루디거 크러치 박사는 신체활동 부족은 만성질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무언의 위협이라고 강조합니다. 테워드로스 아다놈 게브리에서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의 우려스러운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각국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과 또 지원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 마켓의 몰락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3월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익명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인 로티사리 치킨 레스토랑 체인인 보스턴 마켓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27곳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리노이에는 서부교회 멜로스 파크시 830 웨스트 노스 애비뉴에 단 한 곳만이 남아있다고 WGN은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소송과 또 청구서 미지급으로 인한 식당 폐쇄로 체인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한때 전국에 1,000개가 넘었던 매장 수가 약 300여 개로 줄다 지난 1월 초에는 불과 79개의 지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마켓은 1990년대 집에서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죠. 하지만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고 또 많은 매장을 폐쇄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체인점은 다양한 주 및 연방 법원으로부터 150건 이상의 소송을 당했는데 대부분은 미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소송이었고 현직 및 직전 직원이 제기한 소송도 여러 건 포함됐습니다.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죠. 오헤어를 거쳐간 여행객들은 오헤어의 공항 코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ORD, 항공편 예약, 수화물 태그 정보, 또 항공권 등에 주로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LAX,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DFW, 달러스 포트워스와 같이 더 이해하기 쉽게 공항 코드를 사용하는 다른 공항과 달리 오헤어 공항의 코드는 퀘스천이 붙게 됩니다. 오헤어는 왜 ORD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시카고 항공국에 따르면 오헤어는 애초 오차드 플레이스라고 알려진 오차드 필드라는 부지에 건설됐습니다. 과소원을 뜻하는 오차드의 첫 두 글자 OR과 마지막 D를 따온 표기입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1949년 오차드 필드를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공식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2차 세계대전 해군 비행사 중위이자 시카고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에드워드 부치 오헤어 중령을 기념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헤어는 1955년에 공식적으로 상업 항공 운송을 개시했으며 첫 해에 17만 6,902명의 승객을 운송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에 일어난 날씨 한낮 70도대에 비교적 쾌적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나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하루입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4도.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70도가 전망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제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